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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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녕하세요. 엉클조입니다. 제 6번의 웃음소리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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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러분, 44년 인생 살면서 저는 총 6번의 사정을 했습니다. 구독자가 300명도 되지 않지만 꾸준히 엉클조 오빠의 이 유튜브를 봐오신 여러분, 저놈이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어그로 끌기 위해 환장을 했구나, 조회수 올리기 위해 난리가 났구나, 에잇 어그로 충화, 뭐 제목 충화, 여러가지 생각이라도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어떻게 다 맨날 내가 아는 사람만 다냐. 조호상 엉클조 네이버 밴드야 뭐야, 왜 다 내가 아는 사람만 달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좀 달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여튼 총 6번의 사정, 이 얼마나 획기적인 제목입니까? 44년 살면서 결혼생활이 10년이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어그로 끌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에 나와 있죠? 나의 정액 방사기. 이 유튜브를 제 와이프도 보고요, 우리 엄마도 봐요. 우리 엄마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아니, 어머니가 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보고 나한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SNS나 뭐 이런 것도 뭐 SNS라고 쳤을 때, 물론 이제 불특정 다수나 뭐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걸 갖고 얘기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이춘내 여사님. 그러니까 지난 편에 서대문 경찰서 갔던 것도 뺑소니 범으로 몰렸다가 제가 풀렸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우리 엄마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아마도 전화를 하십디다.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시면서, 엄마! 아니야! 이 얘기를 하게 된 나의 정액 방사기, 이 얘기를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저랑 우리 와이프 김땡땡 여사는, 도희는, 우리는 난임 부부예요. 꽤 오래된 난임 부부고, 이제 난임 부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은 예전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난임이다 이런 얘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뭐 창피할 건 없는데요, 그렇다고 막 되게 떳떳한 것도 아니고요. 이 난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아내랑 또 뭐 어떻게든 기회 되면 하고 싶은데,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난임이다 그러면 일단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뭐 몇 년 됐습니다. 뭐 7년 8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뭔 것 같습니까? 많이들 당해보셨죠. 애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걸 폭력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격지심이기도 하고 너무 예민한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기가 없다 그러면 7년 8년 동안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아기가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끝을 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딩크족이든 뭐든지 간에 나름 이유가 있으니까 아기가 없겠죠. 난임이든 불임이든. 근데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아기가 없으세요? 몰라! 어떻게 아기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조물줍니까 뭡니까? 삼신할매야 뭐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 질문 들었을 때는 그거 좀 되게 당황스럽더라. 막 누군가 잘못이 있긴 해요. 우리 부부 중에 뭐 제 잘못도 있고 뭐 아내 잘못도 있을 텐데, 그것도 일상적인 대화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이거 검색하시면 제 이름 조보상으로 베이비뉴스라는 언론사에서 기사까지 써준 게 있는데, 이거는 칼로 푹 찌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치지 몰랐어요, 피가 날지는 몰랐어요, 이런 기분인데,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질문은 안 하잖아요. 뭐 아버지 돌아가셨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니 누구 잘못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 잘못하면 뺨 맞아요 진짜. 질문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기가 없다 그러면 아 네 이러고 말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나같이 입을 나발거리는 사람은 또 얘기를 한다. 이런 난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오늘 꼭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의료인도 아니고 전문인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가 겪은 것, 남자가 겪어야 하는 것, 부부가 난임일 때 남자가 겪어야 되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적어요. 남자가 하는 짓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정액 채취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 이 여자가 하는 짓은 굉장히 여자가 하는 짓이래.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도 남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쾌하고 아프고 불편하고요. 그리고 아기를 갖는 과정에서 직접 배에다가 배란 주사라는 걸 맞아야 되고요. 물론 병원 가면은 놔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뱃속에서 난자를 그 채집이라 그러나 꺼내야 되고요. 참고로 저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제 말에 전문 의료 단어가 틀리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해. 이거 의학방송 아니잖아요. 그리고 포집이라고 해나 뭐 하여튼 난자를 꺼내고 시험관 같은 경우나 뭐나 다시 넣어야 돼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부부들 중에 자연임신 뭐 속도 위반이든 뭐든 진짜 알고 보면 그 자녀가 진짜 되게 알고 보면 그 자녀가 굉장히 효도한 거예요. 굉장히 효도. 왜? 부모의 돈을 진짜 아꼈으니까. 두 번째,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참고로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인 기준으로 내가 아는 상식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인공수정은 배란 주사, 다배란 주사가 뭐냐면 그 주사를 뻥 맞잖아요. 그러면은 난자의 수를 늘려줘요. 난자의 수를 왜 늘려야 되느냐? 난자는 여자 몸속에 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면 난자가 많아야겠죠. 그런데 수정을 시켜주지는 않아요. 수정을 시켜주지는 않아요. 시험관은 그 과정까지는 똑같은데 수정을 시켜서 뱃속에 넣어줍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그럼 수정을 시키면 임신이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수정이 된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 들어간 그게 뱃속에 착상이라는 게 돼야 돼요. 착상. 그러니까 수정까지는 인간의 영역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 영역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착상은 완벽하게 신의 영역이에요. 완벽한 신의 영역. 이게 뭐 임신을 착상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약도 있고요, 무슨 약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을 그 착상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과정이 있는데 시험관 해보신 분들 아실 테고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의료인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착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우주에 없어. 어디죠? 은하계 어디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없습니다. 땡. 다만 그 기간 동안 뱃속에 자궁에 그게 잘 자리 잡으면 이제 그게 뚠뚠뚠뚠 이제 아기가 되는 거고, 수정 이후에 그 기간 동안 무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아내가 시험관 첫 번째 실패했을 때 그 도움된다고 추어타 그때가 추석 명절 즈음이었어요. 착상했던 시기가 뭐 명절에 맞춰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쉬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뭐 당연하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조선 땅에 살면서 다행히 좀 이해를 해주셨고, 이제 아내가 집에서 쉬면서 추어탕이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추어탕만 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결과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아내가 이제 저는 낮에 집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도희는 이제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그때 병원에서 일할 때인데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일하는 동안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화를 받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제가 전화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전화 있잖아요. 뭐가 됐다 안 됐다를 전화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전화 거는 분의 첫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압니다.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그 이제 관악구의 모 이제 병원이었는데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네, 저 김도희 씨 남편 되시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차분한 거야. 아, 그때 안 됐구나. 끊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그러니까 아내한테 저는 연락하지 않았죠. 도희한테 연락 못하죠. 한 몇 장, 서너 장 정도의 편지를 쓰고 나 그때도 이제 이 엉클 조빠를 할 때였나? 쉬었어야 돼. 너무 후회되는 부분인데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나갔어요. 도희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진짜 명절 때 집에서 시댁 못 간다고 오히려 못 가는 마음이 더 괴로운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입에서 진짜 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 추어탕만 그때 생각하니까 그게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먹고 나는 이제 나갔고 도희는 집에 들어서 자기 화장대 편지를 봤어요. 느낌 오지 않겠습니까? 편지 봉투 하나 있는데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너무 우는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아유 너무 많이 울더라고. 진짜 울지를 않아요. 냉혈한 같은 아이라. 그리고 나도 집에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집에 왔죠. 뭐 위로 이런 거 안 됐어요. 그냥 냅뒀어요. 그냥 안아만 주고 이제 나한테 답장을 했는데 그 너무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 착상이 수정이 된 난자를 이제 뱃속에 이제 품고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제 아기를 가진 기분이 들어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 그 기간은 진짜 수정이 돼서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자기는 그것만에 너무 행복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울었어요. 그 편지 아직도 저한테 당연히 있는데 저도 살면서 진짜 남자의 자격 합창단 1편 이후에 2000 월드컵 홍명보 이후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 누구 잘못으로 임신이 안 되냐는 그런 질문 진짜 불쾌해요.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게 나의 정액 방사기가 아니라 나의 눈물 방사기가 됐네. 죄송합니다. 여튼 그런 우리가 난임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어. 너무 길어졌습니다. 조금만 끊고 잠깐 눈물 좀 닦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기다리세요. 1부 갑자기 나만 질질 짜다가 끝.